반갑습니다. 제5회 통일공감 대토론회 고등부 결승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입니다. 양측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심사위원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럼 먼저 긍정 측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의 찬성 측 입안을 맡은 조하정입니다. 우선 판문점 선언과 남북 경협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어 양 정상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약속한 선언입니다. 남북경협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으로서 통일로 이어지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 4월 27일에 이루어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 논의는 그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의주 등 북한의 경제측과 연계한 남북 북러 간 협력 행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북미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남북 정부의 경협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저희는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남북 경협은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고사리도 꺾어야 할 때 꺾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서 10월 4일 서산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들과 도로들을 현대적으로 연결하고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경제특구 건설과 해저항 활용,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한반도는 남북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로 보이며 이는 언제라도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대면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고 상설화하는 것이며 경제 분야를 넘어 민간까지 교류하는 등 소통의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명확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경협의 확답을 얻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이렇게 때를 놓친다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둘째, 남북 경협은 경제적 이익이 큽니다. 먼저 경의선의 설치는 중국, 만주,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연계되어 아시아 물류 전초기지 형성의 주춧돌이 될 것이며 교역 시 운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은 남측의 입장에서는 자원 채굴권의 획득으로 인한 광물 자원의 저비용 공급, 북측에서는 인프라 확충 및 광물 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 기여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북 경협의 재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관계의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주가가 비슷한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입니다. 만약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어 한국 기업들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어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 경협은 남북 간의 경계를 완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이 아닌 남북 간의 경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금강산 관광 등의 사업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며 양국 간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양국 국민 간의 동질성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경의선의 연결은 비무장지대를 통과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어 남북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제협력 과정에서 남한과 서구 사회의 각종 정보나 물질 문명들 그리고 문화 등이 북한에 유입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개방적인 문화와 사회 체제를 지향하도록 유도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통일을 앞당기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저희 측은 이러한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에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 측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정 측의 질의 및 긍정 측의 응답을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정 측 질의 및 긍정 측 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했던 남북 경협 중에 과연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이 있나요?
몇 년 전 얘기를 사례로 드시는 것 같은데 몇 년 전 정부와 지금 현재 정부 체제는 엄연히 북한에 요구하는 강경책이라던가 그런 정책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보수 정권의 이러한 부분을 거론을 하시면서 지금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팀은 김대중 대통령 아니면 노무현 정권 이러한 정권 역시 이렇게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를 하였다고 우리 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의 사회의 그 대북에 대한 인식과 지금의 사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명확하게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 현재 북한의 그 경제 수준이 남한의 약 45분의 1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44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남북 경협을 시작한다면 그 북한 국민 2,500만 명, 즉 경제 능력이 없는 2,500만 명을 남한 국민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끌어올린다면 나중에 통일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뭐 남북 경협에 대해 찬반 여론이 아주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게 쉽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남북 경협과 함께 베트남과 미국의 사례처럼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여론도 수그러들 거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격차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의 지원을 말씀하신 건지? 베트남과 미국의 사례를 든다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만의 자금으로는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장을 점점 수그러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국제사회에 이를 명확하게 알리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더욱 비핵화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 이는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선례가 있는데요. 독일도 처음에 이제 통일 당시에 이제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서독은 이제 GDP가 그 전 세계에서 한 6위 정도에 달하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당시에 국내 총 생산이 3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드는 그 극심한 통일 후유증을 겪었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이루게 된다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지금 당장 통일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좋은 기회를 획득한 그만큼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지금부터 추진해 나간다면 미래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른 측면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협이 이러한 것은 상대팀의 주장은 경협이 원활하게 지속될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의 경협에서 보다시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중단되고 재개된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경협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대팀께서는 계속 과거를 연연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중단될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으신 건지 명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앞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든 이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다 막론하고 지금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의 질의 및 응답 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 측의 입론으로 4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입니다. 저는 부정측 입론을 맡은 이건희입니다. 우선 긍정측 주장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 입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주장에 앞서 우리 팀은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하여 경협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가 아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남북 경협을 하되 서둘러서 재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과거의 남북 경협의 중단 사례, 향후 중단될 시 발생할 피해,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악영향 순서로 우리 팀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정치적 돌발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경협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경협은 1988년 7월 7일 선언에 따라 시작되었는데요. 1998년 2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와 금강산 관광 개시,
2010년 개성공단 사업 시작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남북 경협이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간 경협은 현재 완전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3년 8월 15일 남북 7차 회담 끝에 나온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따라서 경협 중단 금지를 방지할 강력한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협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지나친 대북경제협력이 북한 정권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면서 현대 아산은 직원 수가 2008년 1084명에서 현재 157명으로 무려 85.5%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현대 아산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2007년 132.8%에서 2017년 714.4%로 상승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우리 기업의 피해는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두 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도 이 정도의 손실을 보는데 앞으로 늘어날 경협사업은 지금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북한이 경협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경협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경협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팀은 오히려 경협은 통일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금년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무기를 보유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북한이 저렇게 대화에 나선 이유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와 점점 옥죄어오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대사는 금년 4월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압력과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스웨덴에서 열린 비공식 안보리 회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남북 경협을 재개한다면 빈사태에 있는 북한 경제의 숨통을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경제 개발을 통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정측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정측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긍정측 질의 및 부정측 응답을 듣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시간은 4분입니다. 네, 긍정측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현대 아산 등 10년 연속 적자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중 96%가 다시 기업을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1조 2천억 원의 피해를 그 두 가지만 모아도 그 정도의 피해를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는 실패를 전제 조건으로 무조건 깔고 하신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등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상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 측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과거 경협 사례를 자꾸 제시하시는데 남북 경협이 안 좋게 끝난 사례를 들면서 많은 소재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지나친 과거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과거에 있는 사례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팀이 계속해서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듯이 그리고 또한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남북 경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팀 입장입니다. 지금 남북 공동 판문점 선언으로 공식적으로 남북 경협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 때를 놓친다면 언제 남북 경협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때를 놓치면 어느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평화적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경협을 시작하게 된다면 오히려 퇴짜를 맞았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오는 피해가 몇십 배는 정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상대편은 지금 북한도 우리 한 민족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여론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북한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 측을 설득하고 경제 협력으로 성공을 이끌어서 비핵화의 한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더 과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김정은의 이런 독재 국가인 만큼 지금은 평화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봤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이렇게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중단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측 기업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평화비용 지불의 직접적 효과로는 대북 투자 자산에 대한 보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평화비용의 지출은 남한의 대북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북한의 남한 자산 몰수 등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현대 아산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은 그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짧게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평화비용의 효과 중에는 직접적인 효과로 대북 투자 자산에 대한 보호를 줄 수 있는데요. 평화비용의 지출은 남한의 대북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북한의 남한 자산 몰수 등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전에 인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의 피해만 1조 5천억 원이 넘는데 이는 후에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해를 상쇄하지 않고 현재 피해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측이면 남북 경협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양 팀의 질의와 응답 잘 나누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긍정 측 반론으로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의 찬성 측 반박 발언자 송가영입니다. 지금부터 상대편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저희 팀 의견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팀의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남북 경협이 안 좋게 끝난 사례를 드시면서 과거 경협에서 많은 손해를 보았으니 이가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몇 년 전 이야기며 그렇다면 상대편이 남북 경협을 나중에 하자라고 말하는 발언과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북한에 대해 단순히 우호적이기만 했다면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강경책과 대화를 동시에 사용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태도가 달라졌듯이 북한도 이제는 단순히 억측과 강요만으로 우리와 경협에서 우위에 설 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 최근 4월 27일 남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의 관계가 많이 개선된 상태이고 비핵화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이 시점에서 당시 정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은 적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은 당시 정부 때보다 여당에게 호의적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현재의 여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고 평화적인 상태를 지속해 나갈 꾸준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남북관계의 악화 및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한 남북 경협의 중단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 경협에 참여한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질문한 결과 96%가 상황을 고려하고 남북 경협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시로는 아산 기업을 포함한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에 대비하여 소위 말하는 퍼주는 비용이 아닌 통일을 위해 오히려 남한에게 이익이 되는 퍼오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학 간접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통일에 따라 소요될 비용이 절감할 수 있을 물론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이뤄 나가려면 통일은 평화를 위한 것으로 평화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평화가 어느 정도 확고해진 이 시점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양측이 맞춰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예전에 남북 경협이 멈춰진 것은 과거의 일에 불과하며
지금은 남북 경협과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런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된다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 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 측 질의 및 긍정 측의 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상대팀께서 방금 통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대팀께서 지금 동의하시는 통일 비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평화 비용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통일 비용이 단순히 경제력 격차만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된 후에 국방비가 과연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남북 교류 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요. 남북 경협과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교류 사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의 간극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휴전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약 1,400. 이게 압록강과 그런 두만강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그 질문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저희 측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 1,400km인데 통일이 된 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강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방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맞닿아 있음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익 또한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 철도 연결 등과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충분히 물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 이익과 평화 같은 경우에는 강한 국력이 뒷받침될 때 지켜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중국은 공공연히 북한이 붕괴되면 군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G20에서 G8로 단숨에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상승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팀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G8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 이미 G2, G3 같은 경우 상강 정도의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국방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팀은 남북 경협 자체에 반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반박을 하실 때 평화가 우선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평화가 우선시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 협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남측이 북측에 했던 일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과 혹은 북측이 남측에 저지른 일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측이 그 피해에 대한 상황으로 남북 경협에서 피해받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찬성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남북 경협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이슈로 드신다면 그는 남북 교류 사업을 통해서 동시에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전에 교체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국내에 그 찬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반 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국내 찬반 여론 같은 경우에도 이번 남북 공동 선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왔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풀린 이 시점에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남북 교류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그 이득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제적 이득과 저희에게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측면 쪽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측 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정 측 반론으로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의 부정 측 반박을 맡은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상대팀께서는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긍정 주장을 세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하셨는데요. 우선 첫째,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치게 된다. 둘째, 경제적 번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하게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강력히 찬성하셨습니다. 우리 팀도 상대팀의 이러한 주장 역시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상대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팀께서는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거의 다 합의를 본 상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팀도 현재 남북 간의 관계 및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평화적이라는 것 역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했다가는 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가입니다. 이 이유는 김정은의 독재 체제 때문인데요. 실제로 2000년 6월 15일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 선언도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역시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북한이 아무리 경협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팀은 상대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번영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주장 역시 일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러한 경협이 더 잘 되고 원활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관계 개선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팀도 역시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전히 물음표라는 것입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 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도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 무용지물이 되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팀은 말씀드렸다시피 경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남북 경협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잘못,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여 양국 간의 사과 후 경협을 이제 더 이상 절대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사과 및 약속을 받아낸 뒤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안정된 경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부정 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긍정 측 질의 및 부정 측 응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아까 그 관계 개선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 또한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남북 경협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과거의 것에 연연해 계실 것이라면은 도대체 언제 남북 경협이 때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앞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박근혜 정권 때 마음대로 이렇게 합의를 깬 내용, 그리고 전에 북한이 우리에게 잘못했던 이러한 사과를 완전히 딱 합의를 받아낸 후 더 이상 절대 경협 이러한 것을 절대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완벽한 합의를 받아낸 뒤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안정된 경협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6.15 선언과 그러한 정상회담을 언급하셨는데 그때에는 북한이 완벽하게 그렇게 경협을 진행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까? 그러한 선언 이후에도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어떻게 완벽한 선언을 해야 저희가 경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이라는 것에 지난 선언에서도 충분히 경협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나중에 나는 이 경협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조차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가서도 이 남북 경협이 중단되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느 정도 줄이고자 지금 남북 경협을 지금 평화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 팀은 이러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남한이든 북한이든
더 경제적 발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대층께서는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남북 경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를 만들겠습니까?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북 경협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 어느 때가 때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고 또한 어떻게 해야 그 때가 오는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남북 경협은 지금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 어떤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물론 경협 역시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에 경협 무작정 따겠을 때 만약에 파기를 하게 되면 북한도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없기 위해서라도 서로 완전 합의를 본 상태에서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합의라는 것은 선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남북 정상 간에 만나서 그런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상 간의 만남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남북 경협은 확신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팀은 판문점 선언으로 이렇게 한 번에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에서 아무리 좀 평화적인 분위기로 간다 하더라도 경협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사과를 하고 완전히 인정을 한 후에 이렇게 경협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낸 뒤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완벽한 합의를 받아낸 후에 다시 남북 경협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반론에서 말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선언이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남북 경협을 제대로 이루겠다고 한 선언들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발언 시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열띤 토론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긍정 측 베리타스 팀의 결론 3분 동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에 삼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측은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치게 된다. 남북경협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 남북 간의 경계를 완화할 강력한 방안이다를 근거로 들어 남북경협 재개에 찬성하였고 상대 측은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친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친다는 저희의 말에 대하여 정확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고 지금 남북경협이 제때인 이런 시기를 미루면 대체 언제 남북경협을 진행해야 합니까? 언제가 맞는 때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한테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거의 사례를 들며 중단이 없는 지속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가도 중단에 대한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는 남북경협 재개를 결정하고 또 그에 대해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 관해서 현재만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으로 안정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고 남북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남북이 종전협정을 맺고 통일이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다가온다면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전혀 접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 남북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야 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남한의 GDP가 북한의 40배 넘게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 때문에 남북 통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시기에 남북 경협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통일 비용을 줄이고 여러 남북 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남북 경협 사업을 재개해야 하고 남북 간 긴장감 완화와 남북 사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입안에서도 말했듯이 고사리도 꺾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관계가 완화된 이 기회를 놓치면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가 마땅한 시기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을 여러 이익들과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예측하여 볼 때
저희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 측 베리타스 팀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측 팀의 결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부정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 측 결론을 맡은 양세입니다. 여러분,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지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토론 주제에 관해서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북 경협을 바로 해야 하느냐? 라는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북 경협을 해야 하기는 한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섣불리 경협을 재개하다가 또다시 이전처럼 경협 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건 안 될 일이다. 그때는 어느 정권이든 경협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북한의 진정성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북한의 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 끝마무리에서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라는 북한 수석 대표의 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마치 북한이 만나기 싫은데 하도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위에 있다는 식의 태도가 보입니다. 외국의 국어라다시피 쌀을 지원받으면서도 이렇게나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당당한 태도의 사람들을 여러분이라면 과연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으로 매년 7억 5천만 달러를 조지 부시 정부가 2002년에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기 전까지 받아왔습니다. 북한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경협이 재개될 터인데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불쌍한 동생을 다독거리면서 달래는 것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불만스럽다고 툭하면 회담을 불참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북한의 태도를 과거처럼 묵인하고 대화하면서까지 경협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이 본격화되었다고 큰 소리칠 것입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경협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경협 중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섣불리 남북 경협을 하지 말고 충분히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우리 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상 부정 측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정 측 대마고원 팀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 나눠준 양 팀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